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 직영 시설물 가운데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하는 건데 공공성과 효율성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지난주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용역 결과 위탁관리 대상 시설물은 모두 7곳, 에코촌 유스호스텔과 자연휴양림, 드라마 촬영장과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시청사 주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 이번 주 전남도와 2차 협의에 나섭니다. 의회 협의를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7월쯤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본격적으로 협업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금년 7월에 출범하게 되고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1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쟁점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접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공공성과 행정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순천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 공공성 담보와 노동 여건, 서비스 변화를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시설물들 운영할 때 대시민 서비스 질이 경향적으로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이 세 가지 정도를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출범한 뒤 2017년에 공단으로 전환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시 청소 업무와 체육시설, 주차장, 소각시설을 관리하면서 근무자도 400명에 이릅니다. 신규 공단은 운영 전문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공공성과 수익성에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방공기업은 기업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조합해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리 갖춰 나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새로운 행정으로 모델이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역시민단체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규탄하며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포스코 산재 사고로 19명이 숨졌지만 이사회는 최고 경영자인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며 이는 반성과 성찰이 없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어 포스코는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국민기업이지만 환경오염 은폐와 언론 통제, 노동 탄압을 일삼는 등 기업 윤리를 저버리고 있다며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자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순천시의위원회 여성당원이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0대 여성당원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19년 10월 당에 가입한 이후 지역위원회 간부 B씨가 전화와 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동해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씨가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의 공식적인 사과와 당 차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 당기위원회를 열어 B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광주시 산정지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가 막바지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한 자체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에 지난 5년 동안 토지거래 내역 3,920건을 확보했고 마찬가지로 퇴직 공무원을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광주시와 광산구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 명단을 넘겨받아 둘의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어서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입법 행위가 있으면 고소, 고발, 그리고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수사 전담팀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발표한 산정지구 개발 제안자가 LH였던 만큼 경찰은 광주시 공무원들뿐 아니라 LH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사업 등으로 공직자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산정지구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한 만큼 이번 주 초에 발표될 광주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무안에는 남도 서양화의 전통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지역의 취약한 전시 관람 문화 속에서 10년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탱화입니다. 한국 서양화단의 거목 오지호 화백의 작품입니다. 오지호 화백이 6.25 이후 중건이 이루어진 광주 원효사를 위해 그린 작품으로 유화로 그려진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지호 화백의 아들 오승우 화백이 그린 유화, 탱화 두 점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불교 탱화는 보통 이렇게 화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께서 작업을 하시고 우리나라 전통 그 색채로 작업을 하는데요. 유화로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원로 서양화가 오승우 화백의 작품 기증으로 오승우 미술관이 개관한 건 2011년 2월. 연간 10,000명 안팎의 관람객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10년간 쉼 없이 54차례의 전시회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10번째 생일을 맞아 오승우 화백과 아버지인 오지호 화백의 귀한 작품들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등 195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남도 서양화의 전통과 흐름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계층들이 예술을 향유해서 좀 더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점에 저희 미술관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에 셋밖에 없는 우수 공립미술관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무안 오승우 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은 5월 11일까지 온라인 전시를 병행해 계속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난 주말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관내 모 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사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해당 확진자와 함께 생활하던 동료 등 접촉자 8명은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확진자가 최근 경기도의 한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